이번에는 일기기후 및 일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압 분포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기기후를 봐야 되는데, 일기기후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끝에 부분이죠. 끝에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풍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써 있으니까 뭐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여긴 풍속입니다. 풍속에서 우리가 풍속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 긴 부분은 5m/s 고요. 그리고 이 짧은 부분은 2m/s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깃발 모양은 25m/s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풍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화살표 가리키는 쪽이 바로 지금 북동쪽이기 때문에 북동풍이 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동그라미는 구름의 양입니다. 구름의 양은 다음과 같이 맑음, 구름 조금, 구름 마름, 흐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기는 비, 눈, 안개, 소나기, 천둥, 번개 등등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일기도에 대해서는 뒤에 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옆에 일기도입니다. 일기도. 지금 우리나라의 일기도인데, 일기도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일기기호, 그 다음에 등압선입니다. 등압선은 같은 기압을 연결한 선으로 매끈하게 그리는 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등압선과 등압선 사이에는 4헥토파스칼 간격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등압선의 간격이 멀 때는 바람이 천천히 불고, 다음과 같이 등압선 간격이 좁을 때는 바람이 세게 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화살표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전선이 나와 있죠. 이 전선은 온대저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온대저기압. 이 온대저기압의 이동 방법은 이렇게 이동한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이 있는 부분에는 상승기류로 구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얘기했죠. 온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 하진 않을게요. 다음은 여러가지 일기기후에 대한 것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위에는 일기, 우리가 일기에서 여러가지 비, 진눈깨비, 안개, 소나기, 눈, 뇌우, 가랑비, 소낙눈과 같은 여러가지 상태를 나타내고, 그리고 저기 풍속입니다. 풍속. 그 다음에 전선, 문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서만 보도록 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일기기후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교과서 229쪽에 탐구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정체전선이 일본 그리고 중국 대륙 쪽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는 지금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름이 많이 껴 있죠. 그리고 아래쪽이 정체전선 아래쪽에는 고기압이 분포되어 있고, 고기압이 있는 부분에는 구름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있는 맑은 날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날씨의 특징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대륙의 영향으로 한랭 건조하고 여름에는 해양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날씨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우리나라는 온대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지역에 해당이 되고 대기 대순환의 영향으로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기압, 저기압, 전선 등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겨울과 여름철에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절풍이 약해지는 봄과 가을철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봄은 온난 건조한 양쯔강 기당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 세력이 일시적으로 확장되어 한동안 추워진 현상이 꽃샘추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여름입니다. 여름은 초여름하고 한창 더울 여름하고 좀 구분 지어야 되는데 초여름에는 저온 다습한 오호츠크의 기단과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서 정체전선을 이루게 돼요. 이 정체전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마전선인데 이 장마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비가 계속 내리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장마전선이 끝나고 난 뒤에 북태평양 기단이 세지면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여름철의 기압 배치는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그리고 대륙 쪽에는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고 북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남고 북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을은 온난 건조한 양쯔강 기당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게 되고 날씨가 자주 변합니다. 그리고 점차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고 서늘한 날씨가 되며 첫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겨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겨울은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 쪽에 있죠. 대륙 쪽에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시베리아 기단에 해당하게 돼서 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북서풍의 영향으로 폭설과 한파가 나타나고 겨울철의 특징이라면 3일 동안 춥고 4일 동안 따뜻한 사만 사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만 사온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기압의 배치를 보자면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